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본색 이슈 맡은 강미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부산의 아들 최인호 전 의원과 전기환 스픽스 대표 방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부산. 아니 저희가 스픽스 오픈 스튜디오가 열린 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셨어요. 이야, 뭐 이런 분위기 처음인데. 기분은 좋으시죠? 아니 놀랐죠. 지금 뭐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간에 야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할 수 있구나. 네. 매일 시간에 쫓기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와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큰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이제 진짜 스픽스 정치분석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영남에서 40% 넘긴다라는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산 40 넘었죠. 울산도 40 넘었고 그리고 경남도 39. 40에 임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서 국정의 상징적 자원을 토하고 있다라는 어떤 논평 혹은 입장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반가우시죠? 너무 반갑고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당장 추진하시오. 굉장히 라고 시원했어요. 시원하고 다들 이제 이재명 대통령 한다면 했던 사람인데 약속 지키겠나 딱 지켜보고 있는데 첫 국무회에서 바로 콕 집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하세요. 예. 라고 하니까 해수부 공무원들이 사실 부산 오기 싫잖아요. 가족들도 이사해야 되고 번거롭긴 하죠. 또 부처의 위상이 또 내려갈 것 같은 걱정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걱정이 태산인데 내려가시오 라고 딱 하니까 이제 바로 월요일날 금요일날 지시해서 주말 지나고 월요일날 해수부에서 이전 추진단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한 대통령의 유세가 아니고 일단 영남권에서 정권의 의미를 묻는 미시적 개헌 실험이다. 근데 그 실험이 왠지 성공적일 것 같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약속은 꼭 지킨다. 마지막 유세 부산역 그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저 이재명은 반드시 한다면 합니다.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고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 이재명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대통령께서 이번 지선에 부산에 불나겠네 라는 이 언급이요. 그냥 단순한 불꽃 튀겠다, 좀 치열하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정치 지형이 뒤집힐 것 같아. 왜냐하면 대통령 촉이 굉장히 좋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뭐 지금부터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좀 단면적인 것 같고요. 복합적으로는 지금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부울경에서 이제 일정하게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40% 전후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국가균형 발전의 동력으로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뭐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5년 임기 보장인데 그 지역에서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뭐 이기는 것이 좋겠지만 또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통령이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의 전초 기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출발 지점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보여줬던 이런 그 지지자들의 열의를 의지를 받들어서 우선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해수부 이전, HMM 본사 이전 이런 것들을 실행하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지역이든 국가균형 발전에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또 정치적으로 다 통합적인 대통령이 되고 싶을 테고 그런 면에서 이걸 던졌다고 보는 것이 맞고 내년에 이제 부산에서 불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부산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부산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좋고 인기가 좋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기느냐 그런 지역도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토대를 대통령이 만들어주고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그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개별적으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이제 부산에서 정치할 사람들 제대로 준비해서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뭔가 부산 시민과 좀 이렇게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이제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라라는 메시지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민주당의 경우에는 부울경에서 30% 지지율만 넘겨도 선방했다. 그렇죠. 이런 기분이 선방이 들었는데, 아니고, 그렇죠. 선방이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97년도에 DJ 득표율이 부산에서 15.4%, 15.4%. 그때에도 당선될 때. 그런데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던 득표율은 29.9, 30%. 더블 스코어. 더블 예. 두 번은 늘었는데 왜 이게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되었던 부산의 득표의 의미냐. 자, 노풍이 왜 광주에서 일어났을까? 2002년 광주 경선에서 2002년 1월달 광주 경선에서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였고 압도적인 지지율에 앞서가던 이인재 후보를 제끼고 네.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이 1등을 해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제 그 경선이 끝나버렸는데 노무현 대통령 후보 거의 사실 확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왜 노무현 후보에게 1등을 줬을까라는 것은 이인재는 배신자. 그 당시 민자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인재가 그 전에 대통령 후보를 출마해서 25%를 가져가는 바람에 DJ가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 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36% 대통령이 됐는데 DJ. 아, 이인재는 배신자니까 이제 표 못 줘. 이거를 광주분들이 아시고 그러면은 영남에서 부산에서 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라야 게임이 된다 이창하고. 예.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영남에서 그것도 부울경에서 30%는 나와야 이게 근소하게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찾아보니까 당시 1% 2%밖에 뭐 전국적인 지지율이 없었던 노무현이 부산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35% 40%는 받았거든. 네. 부산시장에 나왔어도 40% 가까이 받고 국회의원 나왔어도 40% 받고 떨어졌지만 든든한 지지층이 확보가 됐다는 거네요. 거죠. 그러면 노무현이 받은 그 총선과 부산시장 표 30%만 하면 대선에서 나오면 이긴다. 이렇게 해서 딱 29.9를 받았는데 DJ 대통령은 30만 표 차이로 이겼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덕분에 50만 표. 왜 부산이 그때 중요하냐면요. 95년도 당시에 부산의 인구가 391만이었습니다. 15%가 약진하면요. 25만 표가 저쪽 같은 표가 이런 넘어오기 때문에 50만 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부산만. 그러니까 딱 50만 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30%는 그 당시에 당선 보장이다 했는데 딱 그대로 됐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울경에서 40%를 확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지층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부울경의 이번에 지역균등 발전의 한 축으로 올인을 하시려나? 네. 라는 추측도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 대표님께서 아까 너무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부산에 대한 메시지 해양수산부를 빨리 추진해라. 신속하게 추진해라는 것은 네. 부산만 발전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수도권 공화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이제 다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국적인 경쟁력, 특히 지방의 이 잠재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세계 탑5, 우리 국민소득 5만 불, 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이제 수도권만 가지고, 수도권만 발전시켜도 3만 불까지 왔고, G10까지 오는 가정에는 불균등 발전 전략이 맞는 겁니다. 네. 우리가 70대, 80대 중하공업으로 우리가 산업 종목을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듯이 지역으로 보더라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한계가 달라서 극단적으로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이 오니까 젊은 사람 취직도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라가 지금 없어질 판 아닙니까? 국가 경쟁력의 가장 큰 제해 요소가 출산율 저하인데 그 출산율 저하는 수도권의 가밀 집중화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제 부산에도 좋은 직장 있고 광주에도 좋은 직장 있고 대구에도 좋은 직장 있어서 네.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학 나와서도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평생 생애 주기별로 행복한 삶을 고향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전주에서 원주에서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라고 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의 꿈이고 이것을 더 본격적으로 이제 열어보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우고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한 것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고 그것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균형발전에 대한 지시였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